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우리가 두 가지 화학결합 배웠잖아. 이온결합, 그지? 공유결합 두 가지 배웠는데, 우리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뭐라 부른다고? 이온결합 물질 또는 이온결합 화합물, 뭐 이렇게 불러. 자,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부른다 그랬고, 그지? 자, 얘네들 어떻게 나타낸다고? 원소기하고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화학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알겠니?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뭐냐 이거야. 특징. 그지? 의 성질. 자, 첫 번째. 지난번에도 수업하면서 중간중에 계속 얘기했다만,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온결합을 해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딱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은 되지만 어쨌든 중성이 돼.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해서 결합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상온에서 다 고체입니다. 고체. 이렇게 어떤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다. 알겠어?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 계속 반복해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체의 어떤 형태를 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다 고체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뭐라 부르냐면 이온 결합인 건데 얘네가 고체 상태잖아. 그래서 이온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온 결정. 이온 결정. 자, 그런데 그럼 이때 봐. 얘네들끼리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잡아당김이 되게 세. 이제? 되게 세. 게다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결합하면 얘네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 그러면 얘네들 각각은 전기를 띠지만 강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야. 원래 양전하든 음전하든 전하를 띤 애가 움직이면 전류가 통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고체 상태일 때는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못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 고체 결정을 물에다가 넣어서 녹이잖아? 그럼 그때는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돼버려. 물 분자들이 요 양이온 둘러싸면서 떼어내고, 또 물 분자들이 음이온 둘러싸면서 이렇게 떼어내. 이걸 수화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 있다가 양이온 하나를 물 분자가 떼어내거든? 어떻게 떼어내냐면은 물 분자가 예를 들어 양이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마치 미키마우스처럼 생겼지 않니? 이렇게 물 분자들이 요 지금 큰 거가 산소 원자거든. 산소 원자들이 그 양이온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하나 떼어낸다고. 이런 식으로. 음이온의 경우에는 왜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배워. 이게 물 분자에서 산소 쪽이 약하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양이온을 둘러싸면서 하나 떼어내는 거야. 그리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수소 쪽이 이렇게 음이온 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음이온을 또 둘러싸고 떼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해. 그래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고체일 땐 전류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수용액이라고 하거든. 수용액이 되거나 혹은 용융 상태라 그러지. 용융. 용융이 뭐야? 내가 가열해서 녹여.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됐어. 그 용융 상태야. 그때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류가 통해요. 조금 어려운 말 써볼까? 꼭 이온 결합이 아니더라도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면 전부 부도체입니다. 알겠니?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은 다른 말로 부도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통하는 애들, 그게 설사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통하는 애들은 전해질이라고 불러. 알겠니? 전해질이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부도체이면서 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면 그게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고체일 때 안 통하면 부도체야. 근데 물에 녹였는데 통한다 그러면 전해질이야. 그것도 결합의 종류 상관없어. 근데 아무튼 이온 결합은 이런 특징이 있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니네 문제 숙제하거나 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는데 물에 녹일 때 통한다. 그럼 무조건 이온 결합이야. 무조건 이온 결합. 알겠어? 무조건 이온 결합인 거.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고체 상태야. 내가 여기 망치로 얘를 땅 때려, 여기를. 망치로 땅 때리면 어떻게 되지? 양이온, 음양, 양양,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망치로 때리면 얘가 한 칸씩 밀린다고 쳐봐. 한 칸씩 이렇게 밀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한 칸씩 밀리면 뿔뿔마마 이렇게 돼.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뭐해? 플러스 뛰는 애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지. 부스러져 버리는 거야. 즉 이온 결합은 내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쉽게 부스러져 버립니다. 쉽게 부스러집니다. 왜? 하나씩 밀리면서 지들끼리 반발력에 의해서 또 밀어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부스러져 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 버린다. 근데 이 금속은 어땠지? 힘을 가하면? 우리 주기율표 할 때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얘기했지. 고체 금속은 힘을 가하더라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부스러지지 않아요. 얇게 펴지거나 실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진다 그랬지? 그에 반해서 이온 결정, 고체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 이거지. 그죠? 자, 네 번째 뭐냐? 자, 이거 고체잖아. 일단 고체인 게 힌트야. 얘네 녹는 점이 어떨까? 높은 거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교실의 온도가 한 15도쯤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지금 고체가 있어. 그럼 이 녀석은 15도에서 안 녹은 거니까 얘 녹는 점이 15도보다 어때? 높은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가득 차 있는 기체, 공기는 어때? 이미 녹다 못해 끓어 있는 거잖아. 녹는 점이 매우 낮은 거지. 뭐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단 녹는 점이 대단히 높아.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끓는 점이 어떻다? 높은 편이다. 물론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도 더 높은 애가 있고 좀 낮은 애가 있고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높은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따 나누는 공유 결합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라는 거야. 알겠니? 누구보다는 낮을까? 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결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거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 금속 결합은 그냥 이런 금속이야. 그럼 이런 금속하고 이온 결합 물질하고 얘가 당연히 더 높아. 고체 금속이 녹는 점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우리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일 거 아니야. 누가 제일 높다? 금속 결합이 제일 높다. 녹는 점. 그 다음이 이온 결합인 거야. 그 다음이 좀 이따 나오는 공유 결합 물질. 뭐 이렇게 보면 돼. 일단은 왜 그러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랬지. 내가 녹인다는 거는 이걸 강제로 떼어내는 거거든. 근데 양이온이고 음이 따지면 원자인 거잖아. 꼭 기억해. 원자들끼리 붙어 있는 걸 떼어내는 건 졸라 힘들어. 알겠어? 졸라 세라고. 양이온이도 음이 어쨌든 이 새끼들도 원자였던 거 아니야. 이거야. 알겠어?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강조한 이유는 좀 이따 나는 공유 결합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일단 되게 높습니다. 높은 편이다 이거야. 그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자, 여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물에 잘 녹는다. 잘 녹아. 왜냐면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물 분자가 약간 극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는 애를 떼어내니까 물에 잘 녹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뭐 이렇게. 용해성이 크다. 뭐. 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두 번째 우리 또 배운 거 공유 결합 배웠잖아.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 배웠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뭐야?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과 달리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분자라는 걸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두 가지야. 공유 결합은 두 가지가 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자,
그죠? 그러면 공유결합하면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분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거야. 맞니? 그럼 분자성 물질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만약에 그 분자로 이루어진 애가 또 게다가 고체다. 그러면 그걸 뭐라? 분자 결정이라고 표현해. 알겠니? 공유결합하면 일단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분자들이 모여서 현재 고체다. 그러면 그냥 분자 결정이라 부른다고. 근데 그 분자들이 현재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기체 상태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이 교실에 있는 공기는 여러 종류의 기체 분자들이 모여 있지만 현재 기체 상태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어때? 물론 혼합물이긴 하지만 여기도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현재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야. 플라스틱 분자야.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얘는 고체야. 그러니까 공유결합하면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뭐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온결합은 무조건 고체고. 알겠니?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공유결합은 아씨 아까 이거 떼어내다가 여기 내 목에 있는 편도선을 떼어낼 뻔했다. 야. 한 종류의 원자가 지들끼리 계속 마치 이온결합처럼 무수히 많이 공유결합하는 거야. 같은 원자가.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뭐야? 고체가 돼.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계속 공유. 계속 공유. 계속 공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원자가 하나 있는데 같은 원자들끼리 계속 공유결합해서 계속 결합한다고. 마치 이온결합처럼 무수히 많은 같은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고체야. 이런 건 원자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자결정. 원자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탄소 원자가 있거든. 탄소 원자가 탄소 원자와 공유결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해서 결합하는 거야. 탄소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해서 결합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계속 탄소끼리만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계속. 그럼 결국 얘도 어떤 하나의 고체가 된단 말이지. 이런 애들을 원자결정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원자결정 니네 지금 손에 다 들고 있다니까. 흑연, 우리가 흑연,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표적인 원자결정이고요. 또 하나 뭐야? 값비싼 원자결정. 흑연의 사촌인데 값이 더럽게 비싸. 그치? 다이아몬드, 흑연, 뭐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원자결정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성질인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상온에서 뭐라 그랬어?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뭐 다양하다.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원자결정은 무조건 뭐다? 고체다. 알겠니? 원자결정은 무조건 고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의 지금 특징인 거야. 성질인 거야.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다. 두 번째.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자, 고체일 때 당연히 전류 안 통합니다. 당연히 안 통해. 근데 이 분자로 이루어진 어떤 고체를 물에 녹였어. 수용액을 만들어도 안 통해. 수용액을 만들어도 전류 안 통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를 가열해서 녹였어. 용융 상태. 그냥 액체. 여도 전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그냥 다 전기가 안 통해. 그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전기 안 통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아까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통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결합에 상관없이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통하면 부도체라 했어. 맞니? 그 다음에 수용액이나 용융일 때 전기가 통하면 전해질이야. 근데 전기 안 통하고 뭐야? 아니 비자를 써서 비전해질. 공유결합 물질은 부도체이면서 비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이제 얘네가 흑연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얘네들도 고체인 경우에는 힘을 가하면 그냥 부스러집니다. 근데 니네
흑연 생각하자고. 흑연 물론 분자는 아니지만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니까 흑연 내가 힘을 주면 부스러져서 그게 종이에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부스러진다. 지금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안 나와 있다면 밑에 나와 있구나. 그지? 밑에 나와 있다. 얘도 경우에 따라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플라스틱 이런 거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진 않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뭐라고? 요거. 흑연과 같은 애들은 힘을 가하면 부스러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온결합하고 비교하자면, 자,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낮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봐. 이온결합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열해서 녹이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떼어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이온이긴 하지만 한편 또 원자인 거니까 원자 사이를 떼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무지 세다고. 엔간에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야. 예를 들어서 물 분자라고 칠게. 물 분자. 물은 뭐 좀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물 분자, 만약에 물 분자 이렇게 생겼으면 만약에 물 분자들이 모이는 얼음이다라고 치자고. 실제로 얼음은 물 분자가 약간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배열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물 분자로 이루어진 그냥 고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현재 고체라고 치자. 그럼 내가 얘를 가열해서 녹인다는 거는 이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걸 끊어버리는 거거든. 분자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훨씬 쉽습니다. 항상 꼭 원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훨씬 세. 그러니까 원자 사이를 떼어내려면 내가 많이 가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높은 거지. 근데 분자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건 그거보다 쉽다고요. 그렇잖아. 내가 이걸 가열해서 떨어뜨리는 게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는 거지 이 물 분자의 이 원자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 훨씬 쉽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거지. 꼭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아니더라도 꼭 기억해. 원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굉장히 셉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결합 뭐 표시할 때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메테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거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메테인 분자가 있어. 보통은 원자들 사이의 결합은 이렇게 실선, 구조식을 실선으로 나타내잖아.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면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이렇게. 이건 굉장히 약하고 이건 굉장히 세고. 알겠니? 그래서 이온 결합보다 이게 녹는 결합이 낮은 거야. 낮은 거. 알겠니? 공유 결합 물질은.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요거랑 순서를 좀 맞춰볼게요. 그럼 분자는 물에 잘 녹느냐? 무조건 잘 녹는다 할 수는 없어. 무조건 잘 녹는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분자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애가 있고 잘 안 녹는 애가 있어.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배우진 않지만 그러니까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게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는 그 분자 성질에 따라 달라지거든. 나중에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분자가 약간 극성을 띠는 분자야. 그러면 그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에 잘 녹아. 근데 분자가 무극성이야. 그지? 무극성인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 이해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니네가 물에 녹였을 때 잘 녹는 애들은 그냥 극성 분자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되고요. 기름이 안 녹잖아. 기름은 분자로 이루어졌거든? 그럼 기름 분자는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냐 안 녹냐 무조건 잘 녹는다 할 수도 없고 잘 안 녹는다 할 수도 없다고. 방금 얘기했듯이 분자가 극성 분자라는 걸로 이루어진 애들은 잘 녹아. 근데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무극성 분자라는 걸로 이루어진 물질은 잘 안 녹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걸 얘기 안 할 뻔했어.
시험에 나오면 꼭 틀리는 거. 자, 아까 요거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안 통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보기에 이렇게 나온 거지.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이건 또 틀린 말이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자야.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인데 다른 분자들과 달리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하는 애들이 있어. 요거. 자, 분자인데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물에 녹으면 전류가 통하는 애가 있다고. 있다고요. 그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니네 HCl, 염화수소. 자, 분자야. 근데 이거 알다시피 이거 우리 물에 녹이면 염산되거든? 그럼 니네 중3 때 배웠던 산과 염기 떠올려봐. 이 녀석 분명히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을 물에 녹이면 이온으로 나뉘어진다? 그럼 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암모니아 NH3라고 쓰고, 이것도 분자야.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을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 얘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중에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해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물에 녹으면 전류가 통하는 애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있더라. 알겠니? 있더라. 자, 그럼 이거 응용해서 한번 질문해볼까? 얘네 그럼 물에 잘 녹는 거지? 맞니? 이 분자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인 겁니다. 극성 분자 물에 잘 녹는다 그랬지? 뭐 물론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다만 통과에서는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라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물에 녹으면 전류가 통하는 애도 있다. 근데 대부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기전도성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온, 자, 니네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염화나트륨, 소금이 있어요. 그지? NaCl이라고 쓰지? 그 다음에 니네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 설탕이 있어, 설탕. 그러니까 설탕은 분자인 거야. 근데 소금은 분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물에 녹였을 때 전기전도성 비교하는 거 무지하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고 보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비거 2개를 준비합니다. 여기 물이 있어. 자, 여기다가는 소금을 녹여요. 여기다가는 설탕을 녹입니다. 자, 설탕 뭐 분자식 몰라도 돼. 우리 뭐 굳이 분자식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근데 그건 알아야지.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어때? 나뉘어진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 뭐 Cl 이렇게 나뉘어져, 이온이. 그러면 거기다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극을 하나 꼽아,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이라는 양이온 은심이나 마이너스 극쪽 이동하게 되고, 염화이온이라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수용액에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하나 이렇게 뭐 달아놓는다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그런데 설탕을 물에 녹이잖아? 뭐 예를 들어 설탕, 걔는 그냥 이렇게 설탕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분자 상태로.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전극을 이렇게 꼽아도, 전극을 이렇게 꼽아서 뭐 플러스고 마이너스 연결하더라도 이 분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는.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꼬마 전구를 내가 연결한다 한들, 그지? 불 안 들어오는 거지. 몸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들어와. 전류 안 통한다 이거지. 그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네 실험하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 정리 한 번 또 하겠다만, 실험하고 관계된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장담컨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내 손가락을 걸겠어.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세 번째 손가락 걸겠다고 내가. 이제 단지하겠다고 내가. 나옵니다 이거. 나와. 물론 감이 낮다 이거 어디 안중근 의사 선생님한테 비유하겠냐면서도 그만큼의 어떤 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야. 나옵니다 이거. 알겠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종합하면 자, 또 요런 거. 근데 나중에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자, 봐. 예를 들어 어떤 물질 A, B, C. 자, 요거. 예를 드는 거야. 어떤 물질이 A, B, C가 있대. 이 물질 A, B, C에 자, 얘네가 고체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혹은 용융, 액체 상태일 때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 봤대. A, B, C. 맞아? 자, 그랬더니만 A는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더래.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더래. 용융일 때도 통하더래. 근데 B는 고체일 때도 안 통해, 수용일 때도 안 통해, 용융일 때도 안 통하더래. 근데 C는 고체일 때도 통하고 수용액은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통하더래. 무슨 결합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A는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일 때 통하니까 얘는 이온 결합한 애구나.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바로 나와야 되고요. 다 안 통하면 이거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그 다음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고체일 때 전기 통한다 그럼 이거 무조건 뭡니다? 금속입니다. 금속. 알겠니? 고체일 때 전기 통한다! 그럼 이거 무조건 금속. 정말 치사하게 이거의 흑연일 수도 있어. 흑연은 공유결합이지만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금속 또는 흑연. 일 가능성이 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금속을 해서 내거든?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해야 돼. 알겠니?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니네 아마 뒤에 숙제 풀다 보면 무조건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알겠니?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과 그다음 니네 이제 나중에 교과서 보면은 그 이온 결합 물질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설제 얘기가 나오거든. 그거는 좀 시험에 임박해서 선생님 따로 정리를 할게요. 그죠? 뭐 친환경 제설제 그래 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뭐 염화나트륨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한 화학 파트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은 거 다 풀어요? 그렇죠. 남은 걸 다 풀어야 되겠죠. 안 푼 문제들 있죠? 그걸 다 풀어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해야 되겠다. 우리 이동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단 저 예고를 좀 할게요. 예고. 다음 주에 우리 어디 나갈 거냐면 얘들아 54페이지? 54페이지부터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